예. 자, 이번 시간에 생활 속의 언어 예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 부분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지만 또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표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요, 평소에 쓰던 그 언어 습관을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을 앞으로 입에 붙이셔가지고, 그거를 생활 속에서 쓰는 버릇을 들이셔야 이 부분에 헷갈리지 않고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지금 쭉 배우면서요, 나오는 부분들은요, 그 기출문제에서도요,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출문제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을 틀렸다, 알고 있는 것을 맞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틀렸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의도하는 겁니다. 흔히 쓰고 있는 표현 중에 잘못된 것을 맞는 것처럼 써놓고요. 그 다음에 절 보지 못했던 표현들이 오히려 맞는 것들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에서의 경어법입니다. 첫 번째는 존대법입니다. 자, 존대법이란 건 당연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높일 때 쓰는 말이 되겠죠. 자, 경어에는 1차적으로 남을 높이는 말로 아주 높임과 예사 높임이 있으며 상대에 따라 알맞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경어로 된 낱말을 씁니다. 일단은 이걸 특수어휘라고 얘기하죠.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우리는 그 대상을 높여줍니다. 할아버지, 진지, 드셔요. 드셔요 대신 잡수세요. 나이가 몇이죠 할 때 나이 대신 연세, 춘추 이런 말을 씁니다. 집 대신은요, 댁으로 돌아가십니까? 이렇게 댁을 쓰고요. 병 대신은요, 병환이라는 말로 상대방을 높여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특수 어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상대의 가족을 높입니다. 선생님의 아들이 할 때, 그 아들은 분명 자기 말하는 사람보다는 낮은 대상이겠지만 선생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높여줍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따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지나친 존대는 신뢰가 됩니다. 자, 누구누구가 일을 마치고 갔다 할 때 누구누구가 이 일을 마치시고 가셨다. 자, 이럴 때는요, 마치다에만 높이고요. 마치다에는 놔두고요. 가셨다만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누구누구가 이 일을 마치고 가셨다 이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또 할아버지께서 왔다가 가셨다, 이거는요 오셨다가 가셨다 이렇게 이건 오셨다 가셨다는 안 된다고요. 오셨다가 가셨다 안 되고요. 왔다가 가셨다 이렇게 하나만 높여주는 겁니다. 밑에 할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시다. 자, 읽고 계시다 마찬가지로 계시다가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을 읽으시고 아니라 읽고 계시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은요, 서술어 두 개가 나란히 나올 때 앞에 있는 거 말고 뒤에 있는 마지막 서술어를 높여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서술어를 높이는 겁니다. 근데 밑에 있는 것처럼 할머님이 주무시고 가셨다처럼 자다에 대한 주무시다를 쓸 때는요, 그 주무시다를 쓰고 그 다음에 또다시 가셨다를 쓰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겸양법입니다. 존대법과 반대로 상대방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겸양법.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춰야 된다. 나의 가족, 나와 관계되는 것도 낮춘다. 어른 앞에서는 나를 저라고 합니다. 아버지, 저예요. 선생님, 제가 했습니다. 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의 가족을 낮춥니다. 저의 백씨입니다. 이건 아니고 백형입니다. 저의 형님이 아니라 사형입니다. 이렇게 바꿔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와 관계되는 것을 낮춘다. 요거는 이제 자, 폐사, 폐점, 우견, 졸작, 조품, 미력, 미의 등 자, 이렇게 자신과 관계되는 것은요,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또는 졸작이지만
그 다음에 여기처럼 우견이지만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자신에 대한 것을 조금 부족하다라고 깔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다 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겸양의 용언, 들이다, 바치다, 올리다, 뵙다, 모시다, 받들다, 여쭈다, 아래다, 사례다. 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상의가 아니라 의논 좀 드리겠습니다. 가치가 아니라 모시고, 만나지가 아니라 찾아뵙다, 물어가 아니라 여쭙다, 편지를 보내다가 아니라 올리다, 말이 아니라 말씀. 자, 여기는 별표 칠게요. 말에 대한 낮춤도 말씀, 말에 대한 높임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건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할 때 그 말씀도요, 높임 표현이지만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할 때 말씀. 자, 낮춤 표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건 높임과 낮춤 둘 다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아저씨 의논할 말이 있습니다 할 때 그때 의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압존법. 여러분들 압존법 많이 기억하시죠? 근데 이 압존법은 현재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가족에게만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에게만 쓰는 그 압존법은요, 내가 자 나에게는 높은 분이라도 그분보다 더 높은 분 앞에서는 그를 말할 때 높이는 것을 억제하고 도리어 낮추는 겁니다. 요즘은 압존법이 완화되어가는 경향에 있으니 뭐 알맞게 지켜야 된다. 즉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압존법은요, 가족에게만 쓰고요, 그 외에서는 압존법을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요, 군대에 가서는 이 압존법을 쓰지 않을 때 선임들한테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군대, 남자들은 혹시 군대를 가실 때 또는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압존법을 어느 정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오십니다. 자, 안 됩니다. 아버지가 옵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죠.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높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형님이 내일 오십니다가 아니라 형이 내일 옵니다로 바꿔줘야 되고요. 자, 선생님, 무슨 선배가 외국 유학 가신다고 아니라 간다고로 바꿔주는 거고요. 할머니, 엄마께서 시장에 가셨어요가 아니라 엄마가 시장에 갔어요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부모는 되게 높여 말한다. 여기 별표 칠게요. 자, 나와 관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은요, 상대방에게는 높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모님은 높여야 됩니다. 아버지보다 윗분에게 아버지를 이를 때는 아버지를 높이지 않는 것이 전통적인 예절이나 요즘에 와서는 아버지를 윗분에게도 높이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어 이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부모를 낮춰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항상 높여 말하는 것이 바른 말이다. 아시겠죠? 부모님은요, 항상 높여 말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겁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자, 아버지를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 하였습니다와 하셨습니다. 둘 다 허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이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뭐뭐야 아버지 좀 오라고 해라. 형님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뭐뭐 아버지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요, 상대에 따라서 가족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높이거나 또는 보통으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일반화되어 있다는 걸 알겠죠? 낮추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는 항상 높이거나 일반적으로 보통 정도로 표현을 반드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일단은 우리 부모님은 높인다 이 생각을 하면은 제일 쉬울 겁니다. 자, 자, 밑에 직장, 사회에서의 경호법입니다. 첫 번째, 직장 안에서는 압존법을 적용하지 않고 여기 표시할게요. 압존법을 직장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씨를 넣어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김고ging 씨, 이소룡 부장님께 갖다 십시요 해갖고 시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시를 넣어서요, 높여주는 겁니다. 일단은 이 과장님 점심 같이 하시겠어요? 행정씨 차 한잔 같이 하실래요? 그러니까 직급에 관계없이 일단은요, 서로 높여주는 표현을 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상황이거나 덜 친밀한 관계에서는 직장 사람들에게 직급에 관계없이 하십시오체를 씁니다. 하십오체가 아니라 하십시오체입니다. 이거 오타예요. 하십시오체를 사용합니다.
그렇지 전화하셨습니까? 그렇지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체를 쓰는 겁니다. 세 번째, 밥의 높임말인 진지는 가정에서만 쓰고요. 일반사에서는 쓰지 않는다. 주로 대를 나타내는 말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때, 자, 과장님 점심 드셨습니까?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되는 겁니다. 자, 직장 밖의 사람, 다른 회사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직급에 관계없이 오셨습니까? 처럼 정중하게 대화합니다. 자, 직원이 올 때 손님 도장 가지고 오셨습니까? 왔어요가 아니라 오셨습니까? 다 됐습니까? 자, 비켜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비켜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다 무슨 체를 쓴다고요? 하십시오체를 쓰는 겁니다. 비격식체인 해요체는요, 친근한 사람에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생활 속에 쓰는 어투인 해요체는요, 자, 높은 사람한테 밥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쓰라는 얘기입니다. 웬만한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나 덜 친밀하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하십시오체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뒤에 넘어갑니다. 자, 아침, 저녁, 일상에서의 인사말입니다. 자, 아침 인사,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자, 이웃사람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직장에서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아침 밥 먹었는지는 묻진 않죠. 네. 그 다음에 동년배와 손 아래 성인에게, 이웃 사람에게, 동료 직장에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런 건데 직장에서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 정도. 그러니까 친근하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아랫사람한테 잘 잤어요? 잘 잤니? 안녕? 잘 잤니? 안녕하세요? 나왔군? 나오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대상에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 인사를 할 때 어떤 말들을 쓰는지를 잘 보시고요. 포인트는 밥을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직장에서 묻지 않는다라는 거 일단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저녁 식사는 윗사람에게 저녁 식사래요. 저녁 인사는요, 윗사람에게 안녕히 주무십시오. 아랫사람에겐 잘자, 편히 쉬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고요. 아침 시작 방송에서는요,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편히 주무셨습니까? 하지 않고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게 바람직한 인사입니다. 좋은 아침이라는 말은 굿모닝을 직역한 말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거 그냥 쓰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이죠. 그래서 이 좋은 아침입니다. 일단은 아직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표현을 나올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저녁 방송 종류 시에 보니까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그냥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 정도로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 집을 나서면서 하는 인사는 다녀올게,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어 이 정도. 갔다 오겠습니다는 쓰지 말고요. 자, 멀리 다녀온 사람을 마중할 때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인사하는 방법들을 잘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집에서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사람을 마중하는 인사. 자, 다녀오셨습니까?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셨어요? 하는 인사들 보이죠? 쭉 보고요. 자, 그 부분을 봤을 때, 자, 거기 식사 전후에 만났을 때 보면요, 점심 잡수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이런 표현이 맞고요. 식사하셨습니까? 이 표현은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먼저 내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인사들. 자, 일단 다 평상시에 쓰지만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많이 쓰죠. 근데 이거는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화 예절 보면은요, 이거는 너무나 간단하지만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모두가 핸드폰을 들고 있죠. 그러나 응답하라 1994 같은 드라마를 여러분이 봤을 때 거기 보면은 쫙
그 공중전에 줄 서 있는 거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이제 예전에는요 집으로 전화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의 전화 통화도 집으로 전화를 해야 되니까 밤늦은 시간에는 전화하기 힘들었고요. 서로 이제 암호를 정해서 내가 한번 전화했다 끊으면은 네가 이따가 10분 뒤에 우리 집에 전화 걸으면 내가 받을게. 이렇게 해서 자기 방에 전화기가 있는 친구들은 그런 식의 암호를 정해서 몰래 전화하곤 했었죠. 무선 전화기를 들고 전화하다가 이제 충전이 다 돼서 끊어지는 일도 다반사였고요. 저희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받으신다. 굉장히 긴장하는 거죠. 아, 여보세요. 저 누구 친구 누구입니다. 누구 있습니까?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어른들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떨리면서 아, 예, 저 누구 친구인데요. 어디 친구인데요.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통화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이렇게 거의 바꿔주기 싫은 거죠, 아버지들이. 그럴 때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전화 걸겠습니다. 이렇게 예의라는 것을 갖추고 전화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상대방이 누군지 직접 다이렉트로 우리가 핸드폰으로 걸기 때문에 그러한 예절들이 조금은 사라진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대상에 따라서 올바른 전화 예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첫 번째,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말한다. 두 번째, 정중한 말씨를 씁니다. 세 번째, 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이름을 먼저 댄 뒤에 상대방을 확인하고요. 네 번째, 용건을 말할 때는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도록 짧고 요령 있게 말한다. 다섯 번째, 용건이 끝나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번번이 죄송합니다, 신뢰가 많았습니다 등 용건에 걸맞은 인사말을 잊지 않도록 한다. 자, 이 올바른 전화 사용이라는 것은 결국 친한 사이들끼리의 대화라기보다는요, 어떤 사무실에서 어떤 볼일을 가지고 전화를 했다거나 이럴 때 어떤 예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의 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입니다. 네, 여기는 어디입니다. 이런 것들 바꿔줄 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바꿔드리겠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을 때 지금 안 계십니다. 들어오시면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메모 남겨놓을까요? 이런 식의 물음. 잘못 걸려온 전화할 때는 아닌데요, 너는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전화를 걸 때는요, 안녕하십니까? 저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씨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 씨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전화 왔다고 전해주시겠습니까? 말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자, 전화 왔다고 전해주십시오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명령형이라서 상대방에게 명령조로 얘기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실례입니다. 그래서 자, 물음 의문 형식으로 뭐뭐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자, 대신 거는 전화,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님의 전화인데요, 누구누구씨를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자, 잘못 걸렸을 때는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전화가 잘못 거셨습니다, 이거랑 아닌데요? 이런 것들은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는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기 싫은 전화들이 수도 없이 많이 걸려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팸 전화. 그거에도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건 쉽진 않죠. 바쁜데 전화해가지고요, 막 자기 할 말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막 계속 따박따박 할 때는요, 그냥 가차없이 끊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다시는 걸지 않겠죠. 요즘에는 이제 그 스팸 전화를 잡는 어떤 어플들이 있어서요, 그게 뜨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하나씩 깔아놓고 그냥 받기 싫으면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070이라든지 그냥 지역번호 02, 031, 04일 뜨는 거는 아예 받지 않습니다. 왜? 급하면 또 전화하겠죠. 네. 자, 여섯 번째, 소개를 할 때 말입니다. 자신을 남에게 소개할 때, 자, 소개할 때 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자, 자신을 남에게 소개할 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뵙습니다 안 돼요. 뵙겠습니다가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신의 성이나 본가를 남에게 소개할 때 박가, 밀양, 박가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처음 뵙겠습니다, 누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말하거나 또는 성과 함께 이름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년배이거나 손 아랫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역시 처음 뵙겠습니다, 누구누구입니다. 표현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별표 칠게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의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친소 관계를 따져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기와 더 친한 사람을 덜 친한 사람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손 아랫사람을 윗사람에게 먼저 소개하고요. 세 번째, 남성을 여성에게 먼저 소개하고요. 네 번째, 여러 사람이 섞여 있을 때는요.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자, 그래서 엄마와 같이 가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누구에게 누구를 먼저 소개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누구를? 그렇죠. 엄마를 선생님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왜냐? 기억의 원칙에 따라서. 물론 선생님이 엄마보다 친하다 생각하면 선생님을 먼저 소개해도 상관없겠지만 그럼 엄마가 되게 서운하겠죠. 그렇죠?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친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요. 아랫사람을 윗사람에게 먼저 소개하고요. 남성을 여성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세 번째 조심하세요. 레이디 퍼스트라고 해갖고 갑자기 여자를 먼저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먼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방송 매체에서 소개할 때는요, 사회자가 20, 30대 연예인을 소개할 때는요, 누구누구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일 때는 씨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회자가 초청 인사를 소개하는 자리에서는요, 누구누구 씨라고 소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하지만 연로한 초청 인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요, 직함을 붙이거나 대다수가 이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붙이죠. 그래서 누구누구 선생님. 직접 배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근데 일단은 나보다 연배일 때는요, 선생님 또는 무슨 선배님 이런 식의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7번 편지 쓰는 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편지는요, 서두에, 자, 윗사람에게는 아버님 보옵소서, 보시옵소서. 뭐뭐뭐 선생님께, 또 뭐뭐뭐 부장님께 올립니다, 드립니다. 이런 식의 표현도 써도 되고요. 누구누구 선생님께, 과장에게, 무슨 형, 보시오. 자, 옆에 님자는 빼죠. 왜? 동료니까. 아랫사람한테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 보아라, 뭐뭐뭐 군에게, 아우님 보시게, 이런 식의 표현. 회사나 단체는요, 무슨 회식회사, 주식회사, 귀중. 자, 이런 것 기억하십시오. 서두에, 자, 처음에 누구누구에게라는 호칭을 할 때 표현들이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명란 맨 마지막이죠. 편지의 맨 끝에는 어떻게 쓰느냐? 일단은 보내는 날짜, 보내는 이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구분해놨죠. 집안 사람에게 보낼 때는요, 아들 땡땡 올립니다. 누구누구 드림. 이렇게. 자, 윗사람한테는요, 누구누구 올림. 차이점은요, 집안 사람한테는 성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윗사람한테는 성을 쓰고요, 동료에게도 그냥 이름만 쓰는 것을 하고요. 아랫사람한테는 띵띵띵 씀, 띵띵띵띵 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회사나 단체는요, 뭐뭐 주식회사 사장 누구누구 올림 또는 드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겉 봉투에 쓰는 거 보세요. 봉투 받는 이, 윗사람일 때 뭐뭐뭐뭐, 그 다음에 직함과 님께, 높임 표현이죠. 또는 띵띵띵 귀하, 좌하, 이런 식의. 부모님 누구누구의 집 뭐뭐뭐 좌하 귀하. 그 다음에 아랫사람은 띵띵띵 귀하, 누구누구 님. 그 다음에 동료는 누구누구 앞. 회사 단체는요, 뭐뭐 주식회사, 자, 귀중, 주식회사 사장님, 주식회사 띵띵띵 귀하. 그래서 귀중 귀하, 이런 단어들을 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자, 옆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다시 한번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봉투 서식을 보면은요, 자, 이거 편지를 요즘은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또 이런 걸 잘 못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왼쪽 위에 보내는 사람 쓰는 거고요. 우편 번호는요, 그 밑에 쓰는 겁니다. 자, 우편 번호는 밑에 쓰는 거고요. 받는 사람도요, 자, 밑에 보면은요, 이름과 주소, 우편 번호를 쓰죠. 근데 이제 주소를 위에 쓰고 이름을 밑에 쓰고 우편 번호를 밑에 쓰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잘못 쓰면은요, 자기 집으로 옵니다.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을요, 거꾸로 썼어요. 받는 사람을 위에다 쓰고 보내는 사람 밑에 썼어요. 물론 그렇게 써놨어요. 보내는 사람 해갖고 받는 사람. 근데 우편 배달부는 그걸 안 보더라고요. 밑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더라고요. 밑에다 분명히 보내는 사람 해갖고 썼는데 글로 그냥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소에서는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의 위치에 따라서 그냥 보내버리지, 위에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의 그것은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걸 잘 봤다면은 그쪽으로 보냈겠지만, 그러지 않고 되돌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위치상 여러분들이 잘 보고 쓰셔야 되고요. 8번째, 송년이나 신년 인사법 보세요. 자, 새해 인사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게, 많이 받아라.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할 때는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건 할 필요 없다 표시하세요. 절할 때, 절하면서 우리 항상 말을 합니다. 되게 어색하죠? 그래서 절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절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절 자체가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꼭 표시하세요. 그리고 저는 인사만 딱 하고요, 어른의 덕담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절하게라는 뜻으로 어른에게 절 받으세요, 앉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요 예의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요, 어른이 앉으면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을 굳이 절 받으세요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앉으시면은 그냥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3번째, 덕담은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게, 소원 성취하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과세 안녕하십니까와 같은 말로 인사를 한다. 특별히 만수무강하십시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와 같이 건강과 관련된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또 표시할게요. 늘 쓰는 말이죠. 오래오래 사세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의도와 달리 상대방에게 내가 그렇게 늙었나 하는 서글픔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등산 많이 하세요 같은 기원을 담은 인사말이 오히려 좋다. 할머니 오래오래 수영 많이 하시고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차라리 표현하라는 겁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라는 것은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 못하죠. 왜냐하면 아직 그 나이가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어른들은요,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나이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저 역시 학생들 가르치다가 학생들에게 어떤 그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말을 들었을 때는요, 약간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생일 축하 같은 경우는요, 축하합니다, 건강하게 자라라, 생일 축하합니다, 쭉 보세요. 자,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볼게요. 생일잔치를 가리키는 말에 수연 해갖고 이제 한자가 다 다른데 그 수연에 대한 뜻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참 쓰지도 않는 말인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에 내서 틀리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요, 첫 번째는요, 손님을 청하여 손님을 대접하는 잔치. 밑에 거는요, 잔치를 베푼다는 뜻의 생일자리. 마지막은 돌잔치. 그래서 한자에 따라 달리 쓰인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명령형 문장을 삼가한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제 배워왔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이런 그 명령형의 문장은요,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겁니다. 건강하십시오는 일단은 건강하다 자체가 어때요? 형용사이기 때문에 비문이 되는 겁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써야 되는 겁니다. 오래 사십시오도요, 그냥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남의 생일잔치에 갈 때 봉투 안에 단자를 넣고 축수연, 축고의 정성스레 써서 축의금을 둘러 넣는 것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축수연이라는 것은요, 환갑과 그 이상의 생일잔치 축의금의 단자와 봉투에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단자라는 건 뭐냐면은요, 봉투 안에다가 생일이나 어떤 조의나 또는 축의를 할 때 그때 쓰는 메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꼭 한두 글자의 메모가 아니더라도 편지를 써서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봉투에다가 길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의가 아니라 봉투 안에 작은 메모지를 통해서 써주는 게 오히려 예의니까 그거는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뒤에 보면은요, 문상을 갈 때의 말입니다. 자, 문상을 갔거나
자, 문상을 갈 때요. 첫 번째, 문상, 조문, 조상 이런 게 있는데 상가에 가서 죽은 이에게 예를 올리고 유족을 위로하는 것을 우리는 문상을 간다고 얘기하죠. 근데 조상과 조문 보세요. 죽은 이에게 예를 표하고 상주에게 인사하는 걸 우리는 조상, 조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위나 위문은 아내상, 형제상, 자녀상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을 조위, 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상과 조문, 그 다음에 조위와 위문은 서로 어떤 상을 당했느냐에 따라 나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조상과 조문은 부모, 그 다음에 승중상, 그 다음에 남편상에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위, 위문은요, 아내, 형제, 자녀를 잃었을 때 쓰는 말이 되는 거고요. 오늘날은 그냥 다 문상 이렇게 많이 씁니다. 어린아이들은 문상 그러면 문화상품권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문상 가자라고 할 때 바로 그 문상이라는 것이 이제 조문을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문상 인사말, 문상을 가서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망설 때가 많다. 자, 결론적으로 뭡니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가서요. 저도 되게 난감할 때가 뭐냐면은요, 가면은, 저는 이제 기독교이기 때문에 가면은 절은 하지 않고요, 이렇게 뒤에서 기도를 드리고, 이제 상주를 만납니다. 근데 어떤 곳은 막 이 기독교의 그게 아닌 데는 막 이렇게 향 피우고 이런 데도 있죠. 그런 데도 이제 가가지고 저는 기독교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절을 하고 약간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식의 예를 제 나름대로 올리고 상주를 딱 만났을 때 딱 상주의 표정을 보면은 뭐라 할 말이 사실 없어요. 근데 되게 어색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라도 말하고 싶어서 친한 친구면은 괜찮지? 라는 말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인사하고 한 번 정도 안아주는 정도 이런 것이 적절한 예의가 아닌가 싶은데 자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문상의 예절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가장 옳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문상 인사말에서요. 자, 일반적으로 두루 쓰이는 말.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으로 이제 너무나 어색하면은 이 정도의 인사는 해도 된다라는 거. 삼가 주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얼마나 만극하십니까? 자, 만극의 별표 치고요. 이거는 부모상에만 해당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만극. 자, 이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라는 그 뜻과 그 뜻은 다르지만 한자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부모의 상을 이제 부모의 상을 당했을 경우에는요 얼마나 만극하십니까 할 때 요 만극은요 얼마나 하니 이렇게 많으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만극하십니까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장과 조전인데요. 조장은 조상에게 편직을, 조전은 조상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내는 전보 이 정도 기억하면 되고요. 자 조익은 봉투나 단자를 볼게요. 아까 단자는 얘기했죠. 그 안에 쓰는 메모글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익은 봉투에 초상의 경우는 부의, 근조 이렇게 쓰고요. 소상이나 대상, 이제 소상은 이제 작은 상을 얘기하고요. 대상은요 죽은 지 2년 뒤의 상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때는 뭐 전의 향촉대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 겁니다. 우리는 거의 쓴 적이 없죠. 네. 단자는 접을 때 가능하면 조이 문구나 이름이 접히지 않도록 잘 적고요. 붉은 종이에 쓰고요. 금, 원 이 정도 쓰는 거지. 원, 정은 쓰는 게 아닙니다.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들은 또 아무것도 쓰지 않고요. 자, 부고라는 건 알리는 겁니다. 자, 우리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누구의 죽음을 알릴 때 부고는 띵띵공 해가지고요. 인호한 여자택 별세 뭐 현이 부고 이런 식으로 자 한자어를 원래 같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지금은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 별세 해가지고 밑에 부고 서식 보이죠? 이 정도로 쓰는 거니까 이런 게 하나의 서식이라는 걸 알고요. 두 번째 보세요. 부고를 자식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은 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호상의 이름으로 보내는데 이때 호상은 누구냐면요. 장례를 치를 때 온갖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상주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손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그 조의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걸 관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하시죠. 아니면 친척이 없다면은 그 상주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이제 알리는 것이 예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번, 4번. 자, 보시면은 나오죠? 자, 나이가 많은 분이 돌아가실 때는요, 노안이고요. 병으로 돌아가실 때는 숙환, 병안이라고 얘기하고요.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는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고 서식을 보면 밑에 봤고요. 자, 손님맞이. 우리나라 손님맞이 인사말 중에 가장 널리 쓰이는 말은요. 자, 관공서에 보면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어떤 분을 찾아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런 거고요. 회사는요. 어느 과에 누구를 찾으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보세요. 가장 널리 쓰이는 건 뭡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뒤에 보면은요. 음식점에서 또 금융업소에서 택시 버스에서 다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요. 어서 오십시오가 가장 일반적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님을 맞을 때 인사말이 있습니다. 밑에도 보세요. 어서 오십시오. 제일 많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등등등등. 자, 손님을 맞을 때 인사말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손님을 보낼 때의 인사말 안녕히 가십시오. 그다음에 살펴가십시오. 잘 가라. 안녕히 가십시오. 뭐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쭉쭉 나와 있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까지. 그다음 마지막 손님의 인사말은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안녕하십니까와 안녕히 계십시오.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로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수고하셨습니다와 밑에 수고하십시오 보면은요. 수고하다라는 게 고생하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에게 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윗사람한테는 잘 쓰지 않습니다. 자, 어디까지 가 주십시오. 택시할 때. 그 다음에 먼저 가겠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옆에 호칭어와 지칭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이제 길기 때문에요. 일단은 잠깐 여기서 끊고요. 그 뒤에는요, 다시 한번 이제 자세하게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굉장히 짧았죠? 이 앞부분은 요만큼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다음 조금 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